올해도 어느덧 겨울 끝자락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누구나 마음이 조금은 조용해지고, 조금은 무거워지고, 조금은 따뜻해집니다. 지나온 시간을 떠올리게 하는 계절, 후회와 아쉬움이 문득 고개를 드는 순간, 그리고 나이 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한 발 떨어져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 바로 연말입니다. 이 시기에는 유독 사주 이야기, 운명 이야기, 한 해의 흐름을 정리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곤 합니다. 나의 사주가 올해는 어땠는지,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좋은 흐름이 올지, 건강은 어떤지. 동양에서 사주는 타고난 기질과 삶의 큰 흐름을 읽어내는 지도로 여겨져 왔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의 사주를 들여다보며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독일 철학자 니체입니다. 니체는 동양의 사주처럼 타고난 흐름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깊은 사유를 남겼습니다. 그의 사상 중 가장 유명한 개념, 바로 영원 회귀는 사주가 말하는 운명의 흐름과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지금 이대로 끝없이 반복된다면, 당신은 그 삶을 긍정할 수 있는가? 이것은 니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자, 우리의 사주팔자처럼 피할 수 없이 주어진 삶의 조건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입니다. 사주가 타고난 틀이라면 니체의 영원회귀는 그 틀을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태도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 이 질문은 더욱 깊고 현실적인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미 수십 년의 삶을 지나오면서 많은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결과들이 지금의 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후회되는 순간도 있었고, 돌아가고 싶은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니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은 너의 운명이며, 너는 그 운명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는 니체의 메시지입니다. 사주가 타고난 기질이라면, 아모르 파티는 그 기질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용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사주처럼 주어진 운명을 이해하는 동시에 니체처럼 내 삶의 의미를 다시 창조해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나온 시간의 후회를 어떻게 극복할지, 앞으로 어떤 자세로 나를 다시 살아낼 것인지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니체가 바라본 운명은 단순한 숙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운명을 피할 수 없는 삶의 조건으로 이해했지만, 동시에 그것을 해석하고 선택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라고 보았습니다. 이 점이 동양의 사주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사주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내 기둥, 즉 태어난 해달날 시간의 기운을 분석해 인생의 성향을 읽어냅니다. 어떤 사람은 부드럽고 어떤 사람은 강하고, 어떤 사람은 속도가 빠르고 어떤 사람은 느리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능숙하고 어떤 사람은 고독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이런 기질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마치 태어난 얼굴이나 키처럼 그냥 내 삶의 조건으로 주어진 것뿐입니다. 니체는 이런 바꿀 수 없는 조건을 가장 솔직하게 이해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에게는 누구나 넘어야 할 산이 있다고 봤고, 그 산이 바로 타고난 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주가 말하는 기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질은 바뀌지 않지만 그 기질을 어떻게 쓰느냐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마치 불의 기운을 가진 사람이 감정적일 수도 있지만, 그 불을 따뜻함과 열정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처럼, 토의 기운을 가진 사람이 고집스러울 수도 있지만 단단함과 믿음직함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니체는 이러한 자기 기질의 창조적 사용을 주체적 삶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연말에 우리가 사주를 들여다보며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깨닫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니체의 철학으로 보면 그것은 바로 나의 원재료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요리를 하기 위해 재료를 아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나의 기질을 알고 이해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단계, 바로 그 재료로 무엇을 만들 것인가입니다. 여기에 바로 니체의 아모르 파티가 들어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바로 너의 운명이며, 그것을 긍정하는 순간부터 너는 창조자가 된다.
후회가 많은 사람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으면 하지만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너도 너의 운명이다. 사주에서는 타고난 기질 때문에 어떤 해에는 유독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니체식으로 보면 어려움도 운명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이 나를 꺾었는가, 아니면 나를 만들었는가입니다. 삶 후반부에 이르러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 선택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선택조차 내 운명이다. 그 선택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너는 자유로워진다. 연말은 그래서 중요한 시간입니다. 사주가 한 해의 흐름을 알려주는 것처럼 니체의 철학은 그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알려줍니다. 어떤 사주는 올해가 힘든 해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힘든 해였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더 단단해질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는 뜻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주가 방향을 알려준다면 니체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용기를 줍니다. 사주는 나의 기질과 운세를 보여주는 지도이고 니체의 아모르파티는 그 지도 위에서 나답게 길을 선택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사주로 나의 기질을 들여다보고 니체로 나의 태도를 다지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나로 살아가고 싶은가? 이것이 바로 주체적 인간의 질문입니다. 후회는 더 이상 나를 붙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나의 후회를 이해하고 그 후회를 통해 다음 발걸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니체는 인간을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서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사주는 나의 타고난 틀을 알려주고 니체는 그 틀을 넘어서 새로운 나를 창조하는 힘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두 관점은 함께 있을 때 더 강력해집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주를 보고 점을 치고 지나간 시간을 떠올립니다. 나의 사주에 올해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어떤 기운이 부족했고 어떤 기운이 지나치게 강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동시에 니체는 묻습니다. 그 모든 흐름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동양의 운명관과 서양의 운명론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사주는 삶의 기운을 알려주고 니체는 그 기운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우리의 태도를 일깨웁니다. 연말 회고란 결국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올해의 나를 긍정할 수 있는가? 나는 올해의 선택과 실수를 용서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년의 나를 기꺼이 사랑하고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이가 들면 우리의 기질은 더욱 선명해지고 사주에서 말하는 타고난 성향이 어떤 형태로든 삶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계가 아니라 재료입니다. 니체가 말한 아모르파티처럼 우리는 타고난 성향까지 포함한 나를 있는 그대로 끌어안고 그 위에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주가 말하는 운명은 정해진 길이 아니라 가능성의 지도입니다. 니체는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힘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주가 기질을 알려주고 니체가 태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우리는 훨씬 더 담대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주가 말하는 대로 어떤 해는 순탄하고 어떤 해는 다소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버거움 속에서 인간이 더욱 강해지고 더욱 자기다운 모습을 찾는다고 믿었습니다. 매년 바뀌는 운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방향입니다. 내가 나의 운명을 향해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인생 후반부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길은 결코 가벼운 길이 아니었고 앞으로의 길 또한 여러분의 선택과 태도에 따라 더 단단하고 깊어질 것입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후회를 내려놓고 나를 넘어설 차례입니다. 사주의 기운도 니체의 아모르파티도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아직 성장할 수 있는 존재다. 내년은 여러분이 더 주체적으로, 더 단단하게, 더 나답게 사는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